여자는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지. 반면 남자는 얼굴 예쁘고 젊은 여자에 환장하지. 평균적으로 볼 때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야. 왜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그렇게도 좋아할까? 진화심리학이 출동하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구경해보자. 가설을 5개나 제시할 거니까 불만족스러운 가설이 나오더라도 참을성 있게 끝까지 시청해보시라고. 5개 가설들을 모두 소개한 이후에나 이 영상의 진면목을 영접할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가설은 이름하여 돈 많은 남자 밝히는 유전자 가설이야.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도록 만드는 유전자와 돈 많은 남자에 시큰둥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사이에서 복제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자. 돈 많은 남자를 밝히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보유한 여자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 그러면 남자의 가난 덕분에 자식이 굶주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겠지. 이 때문에 여자가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야. 이 가설의 약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야. 돈 많은 남자가 존재하려면 우선 돈이 존재해야겠지. 그런데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는 돈이 없었을 것이 뻔해. 원시 사회에는 피아노가 없었어. 그런데도 피아노 연주 심리기제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우기면 얼마나 황당하겠니? 돈이란 것이 생긴 이후의 수천 년은 돈 많은 남자 밝히는 유전자와 관련된 자연선택이 일어나서 여자가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도록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보여. 유당불내증, 남모양 적혈구 등과 관련하여 지난 수천 년 동안 일부 인간 개체군들에서 유의미한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지. 하지만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기 심리기제는 수천 년 동안에 진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여. 복잡하고 정교할수록 어떤 심리기제나 생리기제가 새로 진화하려면 대체로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해. 민망함을 뒤로하고 재빨리 두 번째 가설로 넘어가자. 돈 버는 능력을 자원 제공 능력으로 바꾸어 보자. 자원 제공 능력이 좋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여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이야. 남편이 처자식에게 자원, 특히 음식을 잘 제공할수록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 잘 자랄 테니까. 이건 실제로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가설이지. 하지만 나는 이 가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현존 원시 사회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남자가 사냥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분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해. 반면 여자가 채집한 것은 가족끼리만 먹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사회가 공산주의적일수록 배우자의 자원 제공 능력이 덜 중요해. 남자가 사냥한 것은 공산주의적으로 분배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남자의 자원 제공 능력이 아내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여자가 채집한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가족들만 소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오히려 여자의 자원 제공 능력이 남편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패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지 않니?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서 일어난 자연선택을 해명하려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냥채집 사회를 분석해야 해. 남자의 자원 제공 능력과 관련하여 진화심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제시하는 가설에 대해 이런 식의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자고. 이제 세 번째 가설로 넘어가자. 굳이 이름 붙이자면 경제력을 걱정하는 모성애 가설이야. 포유류에 속하는 인간 여자에게 아주 강력한 모성애가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해. 이마저도 부정하려는 페미니스트들도 많지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가난의 악효과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경험하거나 추론하게 되지. 이런 지식이나 믿음이 강력한 모성애와 결합한다고 하자. 미래에 태어날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능하다면 돈 많은 남자 또는 돈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겠지. 이 가설이 왜 진화심리학 가설이냐고?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자연선택으로 진화했다는 적은 가설만 진화심리학 가설이 아니야. 자연선택으로 진화한 모성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남자에 대한 선호라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부산물 가설도 진화심리학 가설이야. 이 가설에 등장하는 모성애가 자연선택으로 설명되니까. 이 가설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까? 돈이 겁나게 많은 여자 또는 돈을 겁나게 잘 버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남편 지망생이 가난해도 여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자식이 쫄쫄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따라서 돈 많은 남자에 대한 선호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돈 잘 버는 여자가 남자의 경제력을 따지는 눈이 더 높았다고.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니? 그런데 경제력을 걱정하는 모성애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도 있어.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서 정교한 연구 설계와 데이터 해석이 필요해 보여. 이제 네 번째 가설인데 남자의 자원 제공 능력이 아니라 남자의 지위에 초점을 맞출 거야.
지위가 높은 남자는 대체로 우월하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겠지. 지위가 높은 남자는 자원 제공 능력뿐 아니라 자식 교육 능력이나 처자식 보호 능력 면에서도 대체로 남들보다 낫겠지. 봉건 사회에서는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귀족 신분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시 사냥 채집 사회는 신분 사회라기보다는 능력 사회였던 것 같아. 그렇다면 능력과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겠지.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여자가 짝짓기의 맥락에서 지위가 높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 같아. 나도 이 가설을 좋아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지위 개념을 끌어들인 가설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더 구체적인 가설들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해. 남자가 짝짓기의 맥락에서 젊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에는 젊음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하지. 어떤 심리기제의 기능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것 자체에 나는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그 심리기제의 구조에 대해 다루면서 더 구체적인 개념들을 쓸 수 있으면 좋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 여자의 주름살이 많을수록 남자가 짝짓기 맥락에서 덜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에서는 젊음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주름살 개념을 끌어들이지. 카리스마를 풍기는 남자를 짝짓기 맥락에서 선호하도록 여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에서는 지위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카리스마 개념을 끌어들이지. 남자의 지위를 카리스마를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이 짧은 영상에서 지위와 관련된 여러 단서들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조폭 똘마니가 여자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코스프레를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오야붕 앞에서 카리스마 코스프레를 하면 개작살 날 가능성이 높겠지. 따라서 남자가 남자들 앞에서 선보이는 카리스마에 더 민감하도록 여자가 진화했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 지위에서 카리스마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누구 앞에서 카리스마를 풍기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설을 반증에 노출시키는 거지.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속담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떠올려보라고. 이제 5번째 가설이야. 여자에게 돈 욕심 심리기제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는지도 몰라. 이건 첫 번째 가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상 반박된 것 아닌가? 원시 사냥 채집 사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욕심 심리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언제 돈 욕심 심리기제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했니? 자본주의처럼 돈이 중대한 사회에서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돈 욕심 심리기제가 발달했다는 가설이야.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에는 어느 건반을 쳐야 솔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지. 하지만 피아노에 점점 능숙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자동화돼. 전문 피아니스트는 처음 보는 악보라도 자동적으로 상당히 정확히 칠 수 있지.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피아노 연주 심리기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여. 원시 사회에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기제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지. 심리기제를 제작하는 심리기제를 가정하지 않으면 피아노 연주 심리기제의 존재를 설명하기 힘들어 보여. 물론 학습 유연성, 문화, 창조성과 같은 단어들을 마법 주문처럼 외우고 설명을 해놓으라고 뽐내는 길도 있어. 하지만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심리기제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 가설이 없다면 그걸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나는 심리기제를 제작하는 심리기제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 가설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설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심리기제를 제작하는 심리기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해서 돈 욕심 심리기제가 발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무슨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전부터 돈이 생기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를 듣고 약간 시간이 흐른 후에 음식 대접을 받았어. 이런 경험이 반복되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지.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을 때 과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을 흘린 걸까? 과학자 이 녀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볼 때 조만간 음식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군. 5번째 가설에는 남녀 차이와 관련된 심각한 난점이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에게 돈 욕심 심리기제가 발달할 수 있다면 남자에게도 돈 욕심 심리기제가 발달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자가 돈 많은 남자에 환장하듯이 남자도 돈 많은 여자에 환장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 이 5가지 가설들 중에 어느 쪽이 옳냐고? 첫 번째로 제시한 쫄딱 망한 가설은 당연히 제외해야지. 나는 2번째 가설에 상당히 회의적이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자의 자원 제공 능력이 엄청나게 중시되지. 하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남자의 온갖 능력들 중 자원 제공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을 것 같아. 사냥 능력 자체는 매우 중요했겠지만
사냥감을 처자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 사랑이냐 돈이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런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지. 셋째 가설 또는 다섯째 가설은 돈을 선택하는 여자의 심리를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아. 넷째 가설은 사랑을 선택하는 여자의 심리를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아. 자식 걱정 때문이든 사치를 위해서든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한 여자에 대해 살펴보자. 거칠게 말하자면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돈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설거지론이 떠오르지 않니?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지. 실제로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존경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돈 많은 남자를 알파메일형과 베타메일형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알파메일형 돈 많은 남자는 원시 사회에서도 알파메일이 되었을 법한 남자로 카리스마가 있지. 베타메일형 돈 많은 남자는 원시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었을 법한 남자로 카리스마가 없지. 원시 사회에서는 알파메일이 되었을 법하며 카리스마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알파 양아치라고 부르자. 넷째 가설에 따르면 카리스마는 여자의 가슴을 뛰게 하며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대략 비슷한 것 같아. 일부 다처제였던 원시 사회에서는 평범한 여자도 알파메일의 네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었겠지. 일부 일처제인 현대 사회에서 평범한 여자도 알파메일형 돈 많은 남자와 소위 연애라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결혼에 꼴이 나기는 매우 힘들어. 결국 사랑하는 알파 양아치와 베타메일형 돈 많은 남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부닥치기 쉽다고. 알파 양아치와 결혼하면 돈도 못 버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니 환장하겠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퐁퐁남으로 부려먹을 수 있겠지만 가슴 뛰게 만들지 못하는 남편과의 의무 방어전이 짜증나겠지. 나는 설거지론자들과 레드필 지식러들이 진화 심리학을 개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설거지론과 레드필은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가설들과 궁합이 맞는 측면이 있어. 이런 측면이 설거지론과 레드필의 합리적 핵심인 것 같아.